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제6회 필기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회부터 현재 6회까지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출제 범위와 빈도 그리고 요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문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관리기술사 최우슬이고요. 현재 이제 아리포 교육센터에서 여러 이제 기술사 과정에 대한 강의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강의,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제 GP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 지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사이트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 일조하고 있는 한 IT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6회 시험을 보기 전에 이때까지 2회부터 6회까지 시험을 오면서 어떠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내용을 봐보시면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 즉 세부 항목과 세세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영역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회차에 보시면은 어때요? 데이터 수집 및 전환 쪽에서 중요한, 즉 빈도수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번 6회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개요와 활용에 이제 포커싱을 좀 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예측을 할 수 있냐면은 6회 시험은 좀 더 개념 위주의 선택지를, 즉 개념을 제시를 하고 정답을 찾는 문제에 좀 포커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과목에서는 6회 시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중점을 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적재 및 저장까지 봤었을 때 전체적인 세세 항목까지 이제 골고루 출제된 경향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6회만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출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개요 위기, 그리고 빅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내용들이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 선택을 하는 문제, 혹은 그 주제를 제시를 하고 그 개념을 선택하는 문제 등이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서는 요거는 조금 특이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개념을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사용적인 측면에서 보기를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맵 리듀스 패턴 같은 경우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은 조인 패턴이라는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약간의 좀 차별화, 분별력을 주고자 했는 그러한 의지도 보였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EDA라든지 ETL, 하도 파일 시스템,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출 문제였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돼서 재출제가 된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에서는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2회 시험의 맨 우측에 보시면 추론 통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죠. 근데 이번 6회 시험에는 추론 통계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걸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난이도 좀 조정을 좀 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저희가 통계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추론 통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좀 난이도를 좀 낮추는 측면에서 추론 통계 비중을 좀 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정제 쪽과 기술 통계 쪽에 비중이 이제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분석 변수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데이터 정제와 분석 변수 처리는 챕터 4의 데이터 전처리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은 이 데이터 전처리 업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출제 비중을 높게 뒀고요. 그리고 기술 통계 쪽도 마찬가지로 2회부터 6회까지 아주 높은 출제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데이터 정제 쪽에서 전처리와 결측합 처리,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영역은 앞으로 학습하실 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리고 전처리 쪽에 분석 변수 처리 역시도 조금 디테일한 영역들까지 깊이 있게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다. 예를 들어서 민맥스 정규화를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는 기술 통계 쪽이죠. 기술 통계에서도 크게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 쪽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개념만 이해하면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개념 위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앞서서 2과목에서도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과락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번 시험의 결과로 봤었을 때 이 3과목이 과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인공신경망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원리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쪽 3과목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분석 기법과 고급 분석 기법 영역 있죠. 자, 그래서 이 각각 알고리즘들이라든지 모델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상당히 좀 깊게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과락을 피할 수가 있고 이 영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세 번 정도로 안 되고요. 4, 5회 정도 내용을 정독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단어들의 익숙함과 내용들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분석기법 쪽에 14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죠? 14문제. 그래, 맞아. 데이터 분석은 그래도 뭐니 해도 알고리즘이야 라는 거를 출제자들도 명확하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ADSP라고 하는 시험을 아실 건데요. 그 시험에서도 이제 3과목이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 분석 모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ADSP 시험과 조금 닮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5회차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 지식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중요한 소양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ADSP처럼 이런 모델링 측면에서 좀 더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8장에 배치되고 있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보시면 회귀 분석, 회귀 분석 이번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모델에 대한 유의성 평가뿐만 아니라 그 각각에 대한 기법들까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제 회귀식에 대한 선택과 판단, 그리고 결정 계수에 대한 해석, 다중공선성에 대한 해석, 그 내용들까지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보시면 오즈비라든지 원핫 인코딩, 그리고 군집 분석에서의 캣값, 미설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선택 등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개념적으로 좀 준비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분석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분석 기법도 이해를 가지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4과목입니다. 빅데이터 결과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모델.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이냐는 아주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 모델, 회귀 모델, 분집 모델에 대해서 어떤 평가 지표들을 달리 가져가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출제를 했고요. 모델 만들었지? 자, 모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6회에서는, 이번 6회 시험에서는 비중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한테 이제 득점 포인트가 되는 이제 시각화 기법들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상당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 점수를 좀 주는 관점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 교재 기준으로 봤을 때 챕터 9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출제자들이 판단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혼동행렬이라든지 이 혼동행렬에서 주요 지표들이 있죠. 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자,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수식을 보기로 제시를 하고 이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LOCV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기법이 좋으냐라고 하면서 이제 선택하는 문제들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즉 분석 모델 개선에서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묻는 문제들이 한 4-5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상당히 특이한 점이었고, 물론 맞습니다.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업무적인 노력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수를 주기 위한 그래프에 대한 해석들, 근데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래프를 선택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면서 점수를 주고자 한 그러한 특성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봤었을 때 기존의 빅데이터 개요와 활용, 그 1과목이었죠. 이쪽 영역은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난이도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를 배치를 시키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제, 그리고 데이터 정제에서도 이제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 처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 영역이 그전에는 상당히 출제 비중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출제 비중을 이번에는 확 높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이제 변화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제에 대한 분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또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회귀 분석, 저희 이제 상과목에 말씀드렸던 회귀 분석의 출제 비중이 높았었고, 기술 통계 역시 기존대로 출제 비중을 높여가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했었을 때는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기존도 마찬가지예요. 달달 외워가지고는 좀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묻는 형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평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산 문제들이 Z분포나 T분포를 이용한 검정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가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되면서 난이도는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난이도는 상 20%, 그리고 중은 50%, 하는 한 30%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의외로 60점대 깔랑 초반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상과목에서 과락을 이제 불합격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이제 상과목에서 과락을 했다, 60점 그래도 넘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조금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과도기에 있는 시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앞으로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영역들은 나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영역들을 너무 차이나게 높인다기보다는 다사여섯 문제 정도로 수준을 올리고 현재대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념 달달 외워가지고 푸는 것들은 아니야. 좀 이해를 하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난이도 상에 좀 배치를 해가지고 검증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전과 대비해서 그런 비중들이 자꾸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한 10회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패턴을 명확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시험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회, 2회부터 6회까지에 대한 계략적인 부분과 6회에 대한 출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졌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 80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내용을 보면서 이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